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너무 사소한 법률 자문 Q&A 편입니다. 김은정 변호사님, 평소에 법률 자문 많이 하시나요? 특별히 이제 일로서 어떤 법률 자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약간 이렇게 소소한 법률 자문을 안 한 지가 조금 돼갖고 어렵네요. 로블리님께서 어떤 질문을 가져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대 정리를 하다 보면 가끔 틈새 라면이 틈새마다 꽂혀 있는 걸 발견하곤 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끼워둔 것 같은데 그렇게 두면 라면이 부서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도 해서요. 이런 틈새 빌런들을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부서지면 가치가 없어지고 너무 깊숙하게 놔두면 이제 유통기한이 도가돼서 상품 가치가 완전히 훼손될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변태 같은 취미를 가지셨네요. 실제로 편의점에서도 저 한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손괴, 훼손하거나 아니면 은닉하는 경우에는 이제 손괴죄가 성립을 하니까 일단 형사상 손괴죄의 처벌이 고의를 잘 있을 수는 있을 것 밝힌다면,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으로? 이 틈새 라면을 틈새에 꽂으면서 이 틈새 라면을 부쉈다. 재물 손괴죄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손해액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진짜 완전 많이 어질러놨다 하면은 그 알바생 시급 정도는 소소하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개념 이웃집 때문에 고민이에요. 저희 동네는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쓰레기를 버린 날이 아닌데도 복도 끝에 자꾸만 쓰레기를 꺼내 쌓아둡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가끔 이런 분들 보면은 참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서도 가끔씩 불쾌한 일이 생기니까 이런 고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보는 게 그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칙금이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사실 뜨끔하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용 공간이만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산 물건 중에 특정 브랜드의 가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브랜드를 잘 몰라서 구매했던 건데 친구가 그 제품을 보고는 가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불법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불법인가요? 저도 약간 구대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데 특가는 좀 합리적인 가격인 듯한데 이게 진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판매한 게 아니라 단순히 구매해서 사용한 것이면 이게 불법이 아니긴 할 텐데 오히려 신고하시면 포상 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가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가품을 제작해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로 봐서 그게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것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도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정품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정 이슈로 문제된 경우이긴 한데 연예인이 가품을 사용하다 걸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연예인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들 중 보면 품위 유지 의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달앱을 시키면 보통 몇 분 뒤 도착 알림이 뜨잖아요. 그런데 30분 후에 도착한다던 배달이 도착하지 않으면 이것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를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이런 거 약관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공정위에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시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업체가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약관에 대해서 권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이거에 대해서 입증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여러분 집에 오고 치킨 시키면 너무 늦어요. 퇴근하면서 시켜야 돼요. SNS를 보다 보면 일반인들이 유명 연예인의 험담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해당 연예인이 악의적인 글을 올린 일반인의 아이디를 공개한 상태로 SNS에 박제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근데 SNS 본명으로 되어 있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디 같은 경우는 늘 문제되는 게 개개인을 특정될 수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명예훼손이라는 혹은 모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시한 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면이 있지만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진상 손님을 출입 금지 시키는 것도 가능할까요? 도저히 보다 못해 손님에게 정중히 카페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제게 그럴 권한이 어디 있냐며 카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낼 거라며 폭언을 해대는 이 손님. 저는 정말 손님을 가려받을 권한이 없을까요? 친구 중에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분이 이런 진상 손님이 있어서 좀 안 오게 해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본 사례가 있긴 합니다. 병원이나 카페에 이렇게 진상 손님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업무 방해할 정도의 요건이 형성이 된다면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되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물론 그걸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이 사람이 출입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을 형량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을 못 오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영업을 자유롭게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쪽의 이익이 더 큰지에 따라서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이 사람은 못 오게 되는 거죠. 버스를 타면 버스 정차 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보통 K버스들은 정차 후 일어나면 출발해 버리는데 이럴 때도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저도 이제 벨 누르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미리 카드 찍고 그리고 벨 누르고 내렸거든요. 이게 좀 암묵적인 룰인 것 같긴 해요. 여객 운송법을 보면 운송하시는 분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승객이 다 내리지 않았는데 출발하는 경우가 금지되어 있고요. 무정차 등 승객 규정 위반 신고가 1년에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버스 기사에게 자격정지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벨을 누른 상태에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린다는 것을 기사님은 인지를 한 것이니까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먼저 출발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사안이긴 하죠. 이 사람이 다치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증금 청구나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점을 보고 왔는데요. 되게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들은 정보가 없어도 훤히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만난 무속인은 저한테 질문 많이 하고 인식을 너무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무속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신점을 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신내림이랑 무속인 이거에 대한 게 명확히 사실이다 아니다가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내가 무속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신점을 봐주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기망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전통적 관습, 통상적 종교 해를 넘어서는 그런 금액 요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지나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됐다고 보는 판례들이 있었어요. 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무속 이런 것들이 심리상담이 없을 때 그거를 대체하는 대안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관습 그리고 통상적 종교 행위의 범위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을 보면 어린이 제한구역인 노키즈존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동 인권 및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노키즈존은 불법 행위가 아닐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뭐 키즈 케어존이라고 아이를 데려올 수 있되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해라 이런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영업자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뭐 영업을 할 권리 이 부분과 이 아동과 보호자의 차별을 받지 않을 그런 권리 자체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뭐가 더 우선한다라고 보려면 결국 둘 사이에 또 비교 형량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노키즈존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하고 그 아이들의 어떤 순수함과 자유분방함을 조금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아이돌 영상이나 유명인들의 영상을 2차 가공해서 만드는 채널이 많은데요. 만약 제가 아이돌 영상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원작자가 해당 저작물을 지우라고 하면 지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전제가 뭐냐면 2차적 저작물을 하려면은 그 원사용이 합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뭐 의견의 여지가 없을 거고 이건 그냥 침해가 맞고 삭제하시는 게 맞고요. 2차적 저작물들이 올라와 있지만 이것들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해당 아이돌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고 해서 그냥 원작자가 용인을 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처럼 요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원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지우셔야 하는 거죠. 그쵸. 본인이 원작자를 잘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법률 봉사한 이후로 소소한 일상생활 속 법률 자문은 정말 한 5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엄격한 어떤 법적인 쟁점보다도 사소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고 이 측면 저 측면을 다 살펴보게 돼서 고민도 많이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소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쟁점을 잡냐에 따라서 결론의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답변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블리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물어보살 팍팍. 하지 마. 부끄러워.